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반도체 투톱과 AI 기업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1조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과연 올해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남겨두고 있는데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삼성에 이어서 현대까지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현대가 오늘 포티투닷과 관련된 자율주행의 시연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의성 회장이 움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A컷으로 저희가 선정한 것은요.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시연 영상 일부를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길래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의성 회장이 아이오닉 6를 타고 판교의 도로를 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요 경영진과 함께 포티투사 본사를 방문한 건데요. 자율주행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핵심 조직을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아이오닉 6를 타고 그리고 기술력을 좀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교의 실제 도로를 30분가량 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정의선 회장이 타고 있진 않습니다만 지금 회장이 탄 것과 동일한 아이오닉 6의 사진이고요.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고 포티투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개발을 총괄했던 송창현 본부장이 퇴임을 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덜 하는 게 아니냐,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야기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큼 최고 경영자가 직접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고요. 이로 인해 현대차가 아직도 그룹의 핵심 전략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게 시장이 확인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력을 확인했던 그 기술을 보게 된다면 아트리아 AI라는 기술력이라고 하는데요. 포티투닷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엔드투엔드 기반의 자율주행 AI입니다.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란 인지와 판단, 제어를 하나의 AI 모델로 통합해서 구현하는 기술력을 뜻하는데요. 실도로를 구현할 때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향등을 또 작동을 하고 경사로를 주행하고 주차장 진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개발했던 게 모듈러 기술인데 이 모듈러 기술은 인지와 판단, 제어를 각각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판단 속도가 더 빠르게 될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고도화하는 데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지금 아트리아 AI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현대차 안에 그 포티투닷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센서 전략은 카메라 8개, 레이더 1개가 적용이 되고 라이다나 고정밀 지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서 이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기술의 방향성이 테슬라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이 센서의 개수가 아닌 데이터의 학습 구조를 통한 것이다라고 지금 현대차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기술력이 엔드투엔드 기반의 자율주행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트리아 AI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글로벌 자율주행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감독형 FSD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슈퍼크루즈라는 기술을 통해서 고속도로와 일부 도심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레벨 3에 대한 허가 확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또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조금은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세간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행보조 중심의 지금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핸즈프리 아직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경쟁을 했을 때 현대차의 기술이 살짝 뒤에 있다라는 그런 혹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지금의 이러한 격차보다 중요한 건 자율주행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전보다는 신뢰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데이터 학습 구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테슬라라던가 중국이 훨씬 더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소프트웨어 기준의 차량이 완성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데이터가 점점 더 축적이 되면서 이게 고도화돼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현대차는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별 전략 로드맵도 공개가 됐는데요. 내년과 내후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인 페이스카를 내년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성능 컴퓨터 기반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던가 차량 제어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게 가장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자율주행보다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내년, 내후년이 27년에는요. 핸즈프리 자율주행을 적용한 양산차를 만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내후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심이라던가 복합 환경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가 핸즈프리 자율주행이 적용된 자동차가 출시되고 상용화가 되는 건 내후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자율주행 자체가 자율주행을 지금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얼마큼 충족시켜서 이게 나중에 고도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AI 고도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SUV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대차의 지금 목적이고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4일 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삼성 하만이 독일에 대한 보조 관련된 그 기업을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지금 또다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두 회사가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듯한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M&A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독일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ADAS와 그리고 플랫폼 중심으로 삼성은 좀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것에 시장이 좀 눈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M&A를 하게 된다면 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기술 자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내재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많다, 크다라는 걸 또다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엔드투엔드 방식의 주행 AI 그리고 자율주행 핵심에 대한 기술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현대차가 만드는 이 자동차가 정말로 자율주행화할 수 있는 굉장히 인포테인먼트 정도에서 되게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직접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요, 자율주행의 주변 생태계에 대한 그런 확장을 하고 있다면 현대차가 자율주행의 본질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가 서로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CES에서 삼성 하만의 오디오와 현대차의 자동차가 결합되어 있는 게 삼성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과 현대차가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을 놓고 그리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장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말까지 이러한 상승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들에 나란히 호재가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정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오전장에 4,140선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안에서 IT 투톱이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지수를 견조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이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했고요. 또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해냈고 SK 하이닉스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4,126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0.5%가량 상승하면서 91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의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들 들려왔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3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1조 5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400억 원 이상, 기관의 경우에는 1,6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600억 원, 1,9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또 HBM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마이크론이 뉴욕 증시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HBM 시장 연간 40%씩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모아갔고요. 또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 4분기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시장의 컨센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자체 GPU 칩을 개발했다라는 겹 호재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AZ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AD 테크놀로지 현재 2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가온칩스 11%대 강세, YC도 7.6%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6.6%, 에이직랜드는 3.4%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오늘 ABL 바이오 관련한 긍정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앞서 ABL 바이오가 이 일라이릴류와 메가디를 체결했었죠. 기술 이전과 함께 지분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약 805억 원 규모의 성급금을 수령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기술 이전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 여전히 기대감 유효한 모습입니다. 종목별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보로노이 6.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벨 바이오도 5.7%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4%, 리가켄 바이오도 3.8%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7%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별 이슈 정확하게 체크해보고요. 종목별로 투자 전략도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IB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노무라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꽤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지난 10월에 목표 주가 15만 원대로 제시한 이후로 약 2달 만에 목표 주가를 10,000원 끌어올리면서 16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84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추세를 반영했을 때 실적 추정치를 상향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AI 투자 확대 그리고 서버 증설이 이어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공급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봤고요. 메모리 공급사를 위주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삼성전자를 두고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4천억 원대로 바라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영업이익 크게 증가할 거란 전망이고요.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경우에는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대비했을 때 디램 가격이 무려 68% 증가하고 낸드도 73%나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범용 디램의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 가격이 80%나 더 뛸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함께 볼까요? 삼성전자 4%대, SK 하이닉스 2%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단의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AD 테크놀로지가 25%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킨스 전자도 17, 18%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24일 날 전해진 뉴스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자회사인 포티투닷을 직접 방문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이고 판교에 위치해 있는 회사인데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아이오닉 6 기반의 한 자율주행차를 직접 30분간 시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율주행차 안에는 엔드투엔드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 포티투닷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차 SDV의 페이스카 개발을 시작하면서 2027년께에는 양산차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형이 아닌 완성형 기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리면서 시장에서 또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아가게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이제 포티투닷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연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또 연말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라닉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모트렉스의 경우도 12%나 뛰어가고 있습니다. 9,9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MC넥스의 경우에도 6%대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우토크립트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가량 조정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만나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관련해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방 계약사나 계약하고 있는 제품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피하주사 전환 기술, 알트-B4의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알트-B4의 경우에는 피부알의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서 대용량 약물을 피하주사 방식, SC 방식으로 투여하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죠. 이미 글로벌 빅파마 쪽에 6개 회사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그 기술입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옵션 대금을 받게 되고 이러한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내년 중에 최종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이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사가 개최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총 출동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메인 트랙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삼성바이오의 경우에는 미국 공장 증설 이후에 새롭게 또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휴젤의 경우에도 에이펙 트랙,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 등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하고 사업 미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업계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은 현재 2에서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웅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의 시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웅코닉 테라퓨틱스가 15%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현대약품 그리고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또 오늘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JW 신약은 10% 이상 뛰면서 2,3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장 초반에 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글로벌 IB 노무라 증권에서 16만 원대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아서 좀 살펴보는 건데 일단 오늘 이벤트가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DRAM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그거에 더해져서 오늘 이벤트가 좀 업데이트된 게 GPU를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AI 생태계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게 이 GPU인데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거를 외주를 받아와서 이제 칩을 생산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엑시노스에다가 탑재를 2027년부터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외부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던 어떤 비용을 고스란히 이제부터는 이익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뭐라 그러죠? GPU를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쪽이랑 모바일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PU를 서버 쪽이랑 데이터 센터를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객사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파일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삼성전자가 이 GPU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팹리스 설계 기업의 반열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고 또 이제 브로드컴, 또 ARM, 뭐 이렇게 AMD,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GPU에 대한 어떤 성과가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D램 가격이 추세가 좀 견고하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DDR5라고만 검색을 하더라도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던 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만 원, 뭐 15만 원 오르더니 오늘 제가 검색해 보니까 28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D램 가격만 5배 오르니까 이거 사실 소비자들도 사실 그런 PC랑 컴퓨터를 이제 구매할 때도 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실 사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고스란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해지 역할로서 주가가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파운드리 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세계 1등이죠. 점유율이 한 70%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10%가 좀 안 되는데 테일러 공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직원들도 철수하고 좀 이제 파운드리 성과가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 쪽을 비롯해서 뭐 AI5, AI6 쪽으로 수주를 받더니 이제는 인텔의 PC 쪽으로 들어가는 PC 쪽으로 들어가는 서버용 이제 반도체도 2세대죠. 2세대 쪽으로 해서 2나노 분야로 지금 수주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한 군데가 AMD랑도 지금 이 수주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논의가 되냐면 가격적으로 안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파운드리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1차 밴드로 지금 공시가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파운드리 쪽도 지금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국면, 어떻게 본다면 팹립스도 있고 파운드리 쪽도 있고 새롭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을 좀 보더라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지금 거의 연 한 10일 정도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만 보더라도 이 창구를 보시면 JP모건이랑 신한투자증권 창구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오늘도 개인은 거의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물가가 좀 오르고 있고 화폐 가치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자산을 어떤 거 투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해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드디어 대장주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분석 들어봤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짚어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현대약품 살펴보겠습니다. 10% 이상 뛰고 있다라는 점 앞서 브리핑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이 종목은 또 탈모 치료제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고 뭐 생존의 문제다 이런 발언도 했고 건강보험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시선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 탈모인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대, 그래서 30대 비율이 한 4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고, 이제 탈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2군데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이제 프로페시아 쪽이랑 이제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아보다트, 그리고 미녹시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약이 거의 국내 탈모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약품이 급등이 나온 거는 그 이탈리아의 이거 좀 되게 말이 되게 긴데 코스모 파나슈티컬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이 이제 클라스코테론이라고 하는 탈모약을 임상을 3상을 해봤더니
그게 5배가 늘어난 겁니다. 1,800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더니 5배가 늘어났다. 물론 이제 이게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제 0 곱하기 5 하면 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5배 이상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유통 판매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현대약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장주로서 탈모 치료제 쪽으로 대장주로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현대약품의 이 단독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을 때도 당뇨 치료제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탈모 시장이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보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는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탈모 치료제를 한 번 먹고 일회성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알에 이게 30일치 사면 한 몇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약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사실 수급은 중소형주 스몰캡들은 사실 기간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어떤 그 연속적인 수급을 보면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눌리면 8,000원에서 8,200원 요 사이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하는지를 체크해서 이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약품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핫한 테마이죠. 탈모 치료제 안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의 수급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가져갔는데, 이제 코스닥이 훈풍이 계속 불고 있잖아요. 선순환하는 와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 로봇이죠. 로봇. 내년에 이제 로봇을 또 양산을 시작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차는 3만 대를 양산을 하고, 테슬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직 안 오른 로봇주고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포스코 계열의 유일한 로봇 기업입니다. 이제 광양에 이제 그 디로스 제거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양극재를 이송을 하는 자동화 로봇 그 팔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포스코 DX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로봇 종목들과 좀 다르게 매출이 이미 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미국의 스타트 기업인 페르소나 AI에다가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굉장히 그 상장에 대한 그 가치가 돋보이면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증권주들이 스페이스X 지분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르소나 AI에 투자를 한 포스코 DX가 나중에 후에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다른 지금 로봇 종목들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은 현대 무벡스, 그리고 클로봇, 현대 오토웨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종목은 아직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고 있고 지금 행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이게 봐줬던 게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오랫동안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구간인 이 3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터치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총 대비해서 유통 비율도 한 25%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인 44,000원대까지를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포스코 DX로 만나봤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로봇 기업으로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4,000원까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10가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파가 등장한 농심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3천만 회를 넘겼다. 뮤직비디오 형식과 K-팝 팬덤의 확산력이 맞물리며 단순 광고를 넘어선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파가 리메이크한 스파이스 걸스의 스파이스 업 유어 라이프를 배경으로 라면 끓이기 장면을 안무처럼 풀어낸 뮤직비디오형 연출이 입소문을 탔다. 광고 흥행은 농심의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주계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농심 주가는 약 15%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북미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 수출이 확대되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에스파 효과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실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농심은 에스파 이미지를 입힌 신라면 스페셜 패키지를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하며 식품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광고가 1억 뷰를 넘긴 지금 농심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도 끓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네, 코스피가 5천 시대를 향해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만한 섹터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파트너님? 네, 크리스마스 때 네. 밥 잘 먹고. 집에서 보내셨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오늘 시장 자체가 역시나 그 빨간 기운을 고스란히 좀 이어받는 듯 하긴 한데요. 네.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지수가 오르는 게 맞냐, 내 계좌는 왜 이러냐 이렇게 답답함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아요. 체감 지수는 지금 지수 오르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IT 투톱에 보통 수급이 집중되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워낙 큰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보유하신 분들 외에는 사실 체감은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아직까지 조정을 탈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파생 시장에서 윗방향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4,200 위로 넘어가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막아놨던 수급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200을 뭐 당장 넘어간다라는 것보다는 넘어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마무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
정도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IT 투톱이 선두에 나서고 기존의 이제 실적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거기에 뭐 지주사나 이런 쪽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월에도 이 4,200 정도는 훌쩍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급 정도는 오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온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제한된 박스권 안에서의 지수 움직임이 나오고 섹터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뷰를 주셨네요. 4,200 돌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안 쉬시면서 네. 말로 홈런에서 어떤 섹터 이야기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4번 타자 sek터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금요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휴일을 앞두고 항상 놀고 먹자. 우리는 네. 휴식을 취하지만 쉴 때 즐겁게 즐기다 보면은 돈을 알아서 벌어다주는 섹터를 보는 날이죠. 금요일이라서 그리고 또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요. 네,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은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발이 막 어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는 이제 집콕주를 4번 타자 아.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콕주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에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 같이 몰려나가서 친구들끼리도 모이고 회식 문화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그리고 집에서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활용되고 늘고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가 소비 트렌드가 이제 집으로 밖에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단순 거주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마음의 안정, 휴식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은 모든 게 충족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데 밥 먹기 힘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주만 해당됐었는데 나머지가 해당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영화관보다는 집에서 OTT로 즐긴다. 나는 웹툰으로 즐긴다. 혹은 뭐 지인들과 이제 SNS로 즐긴다, 소통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걸로 OTT도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뭐 지금도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다수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연세를 보면 한 90대 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잘 다루세요. 보면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이제 카페나 이런 부분도 집에서 이제 홈베이킹, 홈카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홈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집에서 활동이 대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슬쩍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OTT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작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글로벌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작년 올해 준비했던 시기고 내년이 본격적인 수학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과 확장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의 말씀에 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제 네. 그냥 집에서 수육 삶아가지고 주토피아 봤어요. 네. 네. 너무 추우니까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집콕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성장세도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일루까지 갈 수 있는 안타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일단 집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CJ 제일대당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 비비고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컬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인의 귀환이다.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넓게 확장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의 부진 그리고 내수 침체로 인해서 이중고를 조금 겪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NC 뭐 사료나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매각을 하고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수익성이 안 좋은 부서는 이제 정리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라이징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판가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장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단점을 해소했으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비고의 만두의 열풍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김치, 햇반 등등 한국인의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는 냉동김밥인데 그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 중에서 수출할 때 2위 제품이 뭐 김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김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K컬처가 너무 글로벌로 뻗어나가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걸 넘어서 이제 유럽의 메인스트림에도 이제 유통 채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공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유럽에서 원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유통망의 형성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소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의 제품들이 프리미엄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두만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치킨은 또 미국의 치킨과는 좀 다르게 우리도 이제 뭐 K로 시작하는 뭐 할아버지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 브랜드와는 다르게 조금 더 바삭함을 강조하고 양념 소스 같은 경우도 전혀 색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그 외국인들이 좀 매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 CJ 제일제당 내년에는 더욱더 또 멋지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CJ 제일제당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유럽 시장까지 뻗어가고 있는 K푸드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 비비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와 함께 시장 확장세와 함께 주가도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저 이제 이루타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이루타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죠. 어떤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이루타는 트레이딩이 네.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CJ 제일제당이 나왔으면 이제 라면에 관련돼서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라면 종목들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시총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 관련주 다 좋은데 이번엔 소스 쪽으로 해서 S&D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삼양식품을 그동안 그렇게까지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S&D는 한 번도 이 시간에 메인으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식품을 보시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름만 소개해드리고 삼양식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삼양식품도 괜찮고 S&D도 좋은데 조금 더 탄력 있고 여러분들 가벼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겠죠. 여기 써 있는 대로 K푸드의 맛의 표준이 되다. 지금 매운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케팅을 자체에서 안 해도 알아서 해줘. SNS에서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운 거를 우리가 좀 먹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유럽에서는 또 이제 판매 금지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뭐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팝 스타들이 실제로 먹방을 펼치면서 이 라면들의 이 얼만큼 매운지 그렇지만 나는 잘 먹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챌린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케팅이 되는 것 같아요. 라면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공장은 쉴 틈이 없는 기업이고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해서 K푸드, K라면 글로벌 열풍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농심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끊임이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뻗어나가는데 내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중이고 이제 BTS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빅뱅도 20주년이라고 뭐 그 이제 빅뱅이 20살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성년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드래곤 씨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더욱더 K컬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S&D 또한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지금 잠깐 웅크리고 주가가 쉬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싸게 나왔을 때 잘 포착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는 S&D 말씀해 주셨는데요. 맛의 표준이 되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해외에서
불닭 소스가 있는 핫도그, 네, 맞습니다. 불닭 소스가 있는 샌드위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소스 관련된 기업 S&D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삼루타 종목은 호타준족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멀리 가야 되는데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음식료로 채워야 되느냐. 네. 하지만 또 집콕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즐길 거리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올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2025년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게 콘텐츠였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CJ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기업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부분이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력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듭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서 턴어라운드 돼서 27편을 와. 제작한다라고 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동안 밀려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비 때문에 좀 미뤄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계약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쭉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걱정을 좀 덜어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너무 못 올라가고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주는 그렇게 눈이 안 가는데 손이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작년 12월 이맘때쯤에 로봇주 생각하면은 똑같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작년 12월 이맘때 로봇주는 다 바닥이었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 보면은 로봇주가 최상위에 있습니다. 10배고를 달성한 종목까지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원익홀딩스 더 훨훨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즌 1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벌써 1600% 올랐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자, 그런 것처럼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콘텐츠주가 뭐 1600%가 무조건 갑니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 있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컬처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스튜디오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게 언제 되느냐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슈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K-팝 콘서트가 열리느냐 그게 문을 시원하게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OTT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검색어 1위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후기가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6년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에이펙 때 서로 악수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또 농담도 하고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텐트폴 제작비 계속 말씀드렸는데 300억 이상 드는 텐트폴 영화 같은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중국에 수출하면은 보통 리쿰료 한 70% 생각하면 20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계약 규모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투자 받은 거 그리고 해외로 판권 또 판매하는 거 다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알령 해제된다. 콘텐츠주는 날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호타준족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꼭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관련된 기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한령 해제를 기점으로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다,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로 홈런과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봤고 말로 홈런 종목 듣기 전에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종목들 저희가 순위를 한번 봐볼까요? 네,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좀 멋있게 좀 움직여주고 네. 있는데요. 제가 12월에는 한번 대격변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치고 올라서 4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겨내고 4위까지. 1페이지만 벌써 두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끌어올리면서 내년에는 아마 1분기 정도 되면은 1페이지에 100% 아래 종목은 못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시즌 1에서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12월 때는 준비를 하고 1월부터 해가지고 100% 이상 종목들이 쭉 쌓이면서 이 1위 종목이 지금 1600%가 넘고 그리고 2위 종목이 지금 895%고 네. 시즌 1에 그랬단 말이에요. 시즌 2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페이지가 바뀌었으니 두 번째 페이지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새로운 종목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네. 텔레칩스가 오늘 또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31%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오늘이 아니라 이틀 전에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에 네. 고점을 찍으면서 아.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오늘 업데이트가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두 종목을 봐드릴 건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6,000원 1차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언제? 이틀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16,000원 1차 목표치 도달한 다음에 유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때 매도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아직 말로 홈런 안 갔습니다. 그리고 매도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만약에 줄였다라고 하면 재매수 하시면 되는 타이밍이고 윗꼬리 달고 밀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눌림목이 나올 테니까 눌림목에서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으로 해서 말로 홈런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 텔레칩스는 CES 전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바로 SOS랩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 하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데요. SOS랩도 1차 목표치 12,500원을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넘어가고 오늘은 갭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더 뻗어나가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13,000원 이하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매수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차 목표치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다. 자율주행이 사실 올해는 조금 쉬었었는데 내년에는 로봇하고 연관이 되면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동차 들어가는 부품하고 이제 한 88% 일치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로봇도 자율주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SOS랩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롬론까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SOS랩까지 저희가 자세히 좀 확인을 해봤는데 과연 다음 달에 순위의 격변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로 홈런 도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도전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OTT의 강자인데 중소형 중에 좀 재밌는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A스토리입니다. 제가 종종 콘텐츠주 말씀드릴 때마다 소개해 드리는데 뭐 제일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그 콘텐트리 중앙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 2 기업이니까. 그런데 중소형사 중에서 좀 작은 기업이고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을 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A스토리입니다.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드문드문 하나씩 내놓는 기업이에요. 킹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시그널, SNL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작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작한 기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 때문에 계속 밀려왔었어요. 이 제작되는 게. 이미 예정은 돼 있고 뭐 배우 섭외도 돼 있고 한데 계속 밀려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아이돌아이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아이돌아이라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8개 이상의 콘텐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소형사가 8개를 예약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점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중국, 유럽 판권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현지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유괴의 날도 영국에서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다 글로벌 IP 홀더로서 이제 로열티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구조로 진화되면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까지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제작에 대한 이런 실마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성장주, 가치주 해가지고 8가지 섹터 핵심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순환하는 K컬처까지는 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 포트폴리오에 K컬처 꼭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현재 7,000원 아래에서 너무 예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가 예쁘냐?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7,000원을 이탈해 있는 구간이고 뭐 6,600원 정도 구간까지 가 있는데 만약 7,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탈한 부분이 속임수 구간, 트랙 구간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1차 목표치는 8,500원, 2차 목표치는 10,000원 정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0,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어느 정도 흥행하는지 보면서 제가 목표치 도달했을 때마다 AS 전략 드릴 테니까요. A스토리 재미있는 종목이고 탄력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K컬처 꼭 담아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만큼 밖에 나가기 좀 무서운 날씨인데 그에 네. 맞춰서 오늘 집콕 관련주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A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라이브 하러 가시죠. 네, 원래 네. 3시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얼른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 지금 이데일리 TV 오시면은 현재 파이널샷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제 사진 있으니까 터치해서 입장하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뛰어갖고 여러분들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잘 점검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지난 미증시의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국장도 다녀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시연해내면서 코스피 지수 견인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종목별 날씨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시면 반도체주,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강한 햇살 받아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HBM3E 가격을 20% 인상한다는 소식에 지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국내 반도체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초로 6세대 HBM인 HBM4를 내년 2월에 양산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디바이스 AI주도 오늘 맑음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록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한화로 약 29조 원에 영입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관련해서 가온칩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도 좋습니다. 우선 자율주행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최근 삼성전자가 독일 GF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 포티투닷 판교 본사를 방문해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운행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오늘 관련주의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CES 2026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의 첫 시범을 보일 예정이고요. LG전자 마찬가지로 홈로봇인 LG 클로이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건설주 모처럼 볕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30년을 목표로 상습 정체 구간인 내부순환로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가 수혜 기대감 속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유리기판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기와 SKC가 2027년을 목표로 AI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글로벌 IB에서는 노무라 증권에서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 오늘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지만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체질 개선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어서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경쟁사 대비
대비 압도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며 목표가를 무려 12%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서 계속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마이크론 훈풍도 있지만 오늘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GPU를 2027년부터 자사의 모바일 AP에 탑재하며 기술 자립에 나섰다는 점이 오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가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는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 12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철순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업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들려옵니다. 독자적인 GPU라던가 노무라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거품론이 완전히 좀 불식되다, 끝났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은 호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황을 보다 보면은 섹터를 보다 보면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 마이크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 가이드를 내세웠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발언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메모리 양대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까지도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중국 쪽으로 미국 정부 때문에 이제 수출하는 게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미국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다시 수출이 좀 열리는 그런 것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나 이 엔비디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섹터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을 사실 GPU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글이 TPU를 만든 것처럼 많은 이제 빅테이크 기업들이 이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이런 D램들도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빅테크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ASIC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쪽으로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더 확장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고객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슈퍼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또 엔비디아가 그록을 이제 사실상 인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GPU가 아니라 LPU라고 하는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PU 대비했을 때 전력 효율성과 그리고 추론 속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GPU뿐만 아니라 이 LPU 시장에서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주요 투자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사실 9월 달 주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모두 다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투자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입장에서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의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자체 GPU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반도체 거품론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특히나 메모리 기업들은 호재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무라증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일주일 사이에도 디램 가격이 두 자릿대 폭등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기도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격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거는 업황 호황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개별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2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기 계약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 인상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HBM 관련된 3D 가격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던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HBM3E는 이미 나와 있던 반도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HBM4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제품인 HBM4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한 30, 40% 정도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양대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두 회사 모두 다 한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업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양대 기업들 모두 다 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퓨리오사 AI가 미국이 아니라 국내 IPO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도 전해가 졌습니다. 국내 증시와 AI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사실 이 팹리스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 퓨리오사 AI인데 사실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국 증시 상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로 지금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내 정책적인 어떤 지원 기대감 때문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로 AI 3강으로 가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GPU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원의 열선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향후 몇 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첨단 산업 쪽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도 투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때문에 퓨리오사 AI도 국내 증시의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또 지금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과 그다음에 관심도 증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 같이 대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투자 이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지금 알려진 걸로는 네이버,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관련된 퓨리오사 AI에 대한 상장이 확정이 되고 이제 상장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두 회사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DSC 인베스트먼트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퓨리오사 AI가 상장할 때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사 AI 상장 시에 투자사들도 함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이버와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정교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을 제외하면은 이제 이거래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비중 확대일까요? 아니면 축소일까요? 반도체는 무조건 네. 확보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두 개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다른 단기성 테마 종목들도 보긴 봐야겠지만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게 이 두 가지 섹터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열리죠. 그리고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반도체도 이제 CES가 열리게 됩니다. CES 2026이 1월 달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AI 관련된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견조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수급 유입 그리고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주요 이런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는 반도체 섹터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들도 꽤 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를 좀 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급등주를 잡는다고 한다면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해서 단기 고점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2에서 4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ES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로봇주도 당분간 조금 더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CES에서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에 대한 첫 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6년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계약이 나오는 기업들은 볼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그룹에 관련이 있는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는 현대무벡스 최근에 가장 핫했죠. 현대무벡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모비스, 맘도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역시나 클로봇과 K&R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현대차그룹과 관련 있는 관련사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반도체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비중 확대 구간이고 CES 기간 동안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고가거리에 있는 종목들은 상단에 그렇게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룸을 열어놓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대형 업체 중에 밸류체인 중에는 역시나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한 지금 2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6.5% 정도 정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본딩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TC 본더 쪽에서는 여전히 한 70% 이상대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당분간은 이 시장 점유율이 잃지 않고 유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 뭐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가격 구간이죠. 한 15만 원 정도 이상까지 보시면서 한번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원익 IPS도 지금 한 7%대 중반 정도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익 IPS를 개인적으로는 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2026년도에는 탑픽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타 기업들 대비해서 이 회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2026년도에도 본격적인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전환 공정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자 금액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특히나 증착 장비 쪽에서는 선도 기업인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수주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중에 절반 이상, 50% 이상이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너무 한 기업 쪽으로 의존도가 높다라는 평가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호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라는 게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훨씬 더 지금 주가에 강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파운드리 쪽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일러 팹을 가동을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에 증착 라인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본격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원익 IPS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고요. 실적 잠깐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억 원이었습니다. 106억 원인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요. 854억입니다. 와. 거의 8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이제 200억 원대 초반, 207억 원이었는데 올해 순이익이 754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 영업이익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성장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경쟁사와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한 8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전저점 이탈 시에는 기계적인 매도 분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전저점이죠. 5만 5천 정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현금화를 고려해 보시고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재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대된다. 가격 우위, 공급자 우위가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탑픽 종목 포트폴리오 관련된 기업으로는 원익 IPS 언급을 해주셨네요. 삼성전자향 지금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레버리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원익 IPS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대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K조선이 새로운 수혜 산업으로 떠올랐다. 황금함대는 최대 280부터 300척 규모로 구성되는 미 해군의 초대형 함정 현대화 프로젝트다. 미국은 대형 전함 트럼프급을 시작으로 프리기탐과 소형 전투함까지 대규모로 건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은 생산 능력과 인력 부족으로 단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한화를 비롯해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황금함대 참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HD현대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설립이나 기존 조선소 인수 등 공동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군수지원함 MRO 사업에 이어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상선 분야, LNG 벙커링선 공동 건조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K조선은 이미 미 해군 MRO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일정 준수 능력을 검증받았다. 업계에선 정비를 넘어 전투함 건조까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제도 개정과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상승세 이어가졌고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해주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유독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 탑2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일단 스트롱바이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레거시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를 TP를 16만 원 정도로 잡아세운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것에 반응하는 수급들이 오늘 좀 일시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뭐 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현재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2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20조 원까지는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좀 올라가는 국면에 있었는데 21조 원이 나오면서 4분기 레거시 가격 급등에 대한 가격 반응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략 133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 수치는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수치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노무라 증권에서는 26년도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이 추가적으로 분기별로 이어져서 이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로직 다이 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HBM4 관련된 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반영하면서 HBM3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를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위해서 삼성전자도 HBM3A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는 아마도 내년 1월에 HBM3A에 대한 퀄 테스트가 이제 나올 확률이 80% 이상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정부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저번 주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N21 측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만약에 이제 공장 가동을 돌릴 때 대만 본토보다는 2세대 늦춰진 공정으로 파운드리를 돌려야 된다라는 원칙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이제 테일러 공장 2나노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시장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만히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의 파운드리 공정 부분에 있어서 2나노 공정이 일단 26년도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반사 이익까지 얻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에도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배당락을 앞두고 여러 종목들이 일단 대주주 관련된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해소되는 국면, 오전까지 그런 매도세가 나오다가 오후에 급하게 돌려세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 26년도 디램과 낸드 모두 ASP가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모리 볼륨이 2배 이상 커지는 국면이 26년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은,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굉장히 충만한데 공급이 언제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4와 P5 팹을 일단은 전환 공정을 돌리면서 D램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동이 정상화되는 구간은 대략 한 28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6년, 27년간은 일단은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 그러니까 4분기에 일어났던 이 가격 인상폭이 26년도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가운데 내년 테일러 공장 팹 가동과 관련해서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 초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진행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 FST가 삼성전자의 공급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SNS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목은 펠리큰 관련된 EUV 공정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또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관련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시세가 돋보였습니다. 현재도 5%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되고 있네요. 전거래일 대비 21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4,130선까지 올라오면서 4,10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0.5%대 강세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919.74포인트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특별한 강세가 눈에 띄는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돋보였는데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대응을 했고요. 기관도 3천억 원대 동반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물량 좀 많이 덜어내면서 2조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모처럼 돌아와준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기관이 연일 코스닥에서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오늘 개인이 팔자세 보이면서 코스닥에서도 4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대 강세 유지해내고 있고요. 11만 6,750원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급등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3%대 강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대형주 중심의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 색깔 부르키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 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5%가량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이상의 상승부를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도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디램 부분과 낸드 부분의 상승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6%가량의 오름세. SK스퀘어는 오늘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되면서 4% 넘는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SK하이닉스에서 동반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2% 넘는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MLCC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주가도 오늘 반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와는 조금 역행하는 모습이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조선주들, 2차 전지와 그리고 방산까지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1%대 내외의 오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2%가량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막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랫골을
달면서 들어 올려주려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은 2%, ABL 바이오가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D&D 파마텍과 보르노의 올릭스 그리고 메지온도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릴리로부터 지금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ADC 제형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니켈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 CATL에서 내년에 니켈과 관련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YC가 9% 넘는 강한 상승 나오는데 성공했고요. 제조 반도체도 오늘 강한 시세, 하나마이크론도 4%가량의 오름세를 그렸고요. 원익 IPS가 무려 7%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서 삼성향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게임주와 그리고 엔터주들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면서 오늘 섹터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시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오늘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대 강세 가져갔고요. 4,129.6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5% 가까운 오름세 지켰습니다. 919.67에 마감했고요. 코스피 200은 1%대 급등세로 눈에 띄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 한때 4,14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 보였고요. 장 후반감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4,12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 즈음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913포인트가 장중 저점이었고요. 919.67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의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대 순매수로 우리 시장에서 대응을 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 4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을 출회하면서 2조 2천억 원대 순매도세가 잡혔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은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외국인이 모처럼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와줬습니다. 1,000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3,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로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는 1%대 약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오늘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고요. 하이브 역시나 주가 하락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저가 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 옵션 계약을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고요. 오름 테라퓨틱, 온코닉 테라퓨틱스,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LNC 바이오의 경우는 내년에 리투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내년도 실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어서 제형솔루텍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형솔루텍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ADAS 기술의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현대차그룹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소식 등이 나왔습니다. 제형솔루텍이 오늘 장중에 4,320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21.99%나 급등했습니다. 4,160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된 종목들 볼까요?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자리했고 삼성전기 그리고 한국전력 등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에는 이제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 이후로 오늘 장 초반에 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나타났고요. 다만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 다시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리스크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달에서는 원익 IPS, 웨이디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훈풍 속에 급등하는 흐름, 기관의 순매수세도 집중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이어서 알테오젠 눈에 띄고요. 알지노믹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아래에서는 삼성전기가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우호적인 업황 속에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하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비수기도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통해서 애플향으로 아이폰 부품을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내용 등이 장중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만 4,500원까지 주가 뛰기도 했고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2.17% 상승한 25만 9천 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대형주입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오늘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가량의 현물 시장에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6,5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관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상승과 하락 종목의 수를 보게 된다면 상승 종목이 2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600여 개로 하락 종목 수가 현저하게 많은 하루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쏠렸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서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1, 2기업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코스피 50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수치로도 한번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로의 차별화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면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또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6만 원,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제시했으면서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근거로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나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5%가량의 오름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 투톱을 향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특징적이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위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 24일 날 지금 판교에 가서 아이오닉 6를 타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포티투닷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우리는 속도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확도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오늘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관련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듯합니다. CES 2026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것이다, 시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가 이끌고 오는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의 바람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과연 저희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올해 마지막 거래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의 거래일 딱 2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전략 좀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월 6일 개최가 되는 CES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일단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좀 상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CES를 통해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1월 6일 개최되는 CES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는 일단 AI 그리고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로봇 섹터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이제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받는 밸류에이션이 대충 PER 기준으로 한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만도 못한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진취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깐부 회동을 통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를 현대차가 일단 확보했는데 이것은 테슬라 다음으로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GPU 양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로보택시에 관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혜를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가 기술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CE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고 있는 업체는 가장 이제 로봇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로보티즈 같은 업체들이 액추에이터를 잘하고요. 그리고 HL 만도가 사실 액추에이터 관련된 신사업을 도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시켜서 시장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 만도가 충분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 만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레거시 부품 업체들의 밸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리레이팅이 일어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레이팅 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HL 만도가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월 12일 날 개최가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시세가 어느 정도 많이 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2월 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1월 달에 섹터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종목단으로는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사실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요. 네. 근데 이 기술성 평가가 한 가지 물질을 추가해서 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릴리와의 상업용 기술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T팜 같은 CDMO 회사들 생물 보안법에 대한 반사 수혜도 얻을 수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저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제약바이오 sek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가장 많이 벌어진 해였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2월 달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쪽 그리고 밸류체인까지 이어질 만한 온기를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또 코스닥 훌쩍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주 시장에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세포치료제 종목들을 몇 가지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이오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동사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을 이제 시술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식약처 국내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시술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리하게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미국 임상 2상이 올해 5월에 일단 완료가 돼서 임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상을 개시할 준비를 이제 내년도에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난선, 중국의 하이난선 같은 경우에는 의료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만 받게 되면 당장 임상의 과정 필요 없이 일단 시술이 바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LNC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하이난성부터 차근차근 진출해서 중국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서 상승한 것처럼 바이오 솔루션도 만약에 하이난성, 의료 특구인 하이난성의 카트라이프의 시술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바로 내년도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메디포스트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6천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솔루션이 현재 한 2천억 언저리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회사가 같은 세포치료제, 같은 시술, 골관절염에 들어가는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바이오 솔루션이 메디포스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난성 모멘텀이 내년 초에 일단 허가가 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술적인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의 시간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솔루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말 들으면 또 내년에 뵙겠네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연말, 연초 랠리 가능성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짧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